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주식 채널의 아이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종목 리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어제 한 번은 크게 한번 눌렸었죠. 근데도 한번 장 막판에는 한번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이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그 개인들의 엄청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크게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주식 비중을 꽤 크게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한해서도 괜찮은 상황이었다. 크게 이 지수와는 별개로 눌리지는 않을 것 같은 종목들 위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 비중을 뭐 현금화 시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날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서 장 막판 계속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져 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이 굉장히 조용했죠. 개인들도 많이 사진 않았고 기관들도 많이 팔진 않았고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게 한동안은 좀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2월 달 막판부터 해서 1월 초까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올라온 감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조정이 들어왔어야 된다. 하지만 큰 조정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개인들의 예탁 예수금 엄청난 유동성이 퍼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올려다가도 다시 말라 올리면서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또 외국인들이 크게 들어올 타이밍이 생깁니다. 그 타이밍은 아마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환율이 지금 한번 크게 다시 반등을 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소폭 반등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한번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말은 조금 지지부진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방으로 열린 상태다. 하방으로 열려서 다시 한번 이 전 저점을 뚫으면서 내려가게 되면 또 한 번 다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세를 이어서 올 가능성이 높다. 그때 한번 다시 그 현대 뭐 삼성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지금 시총이 무거운 우량주들,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들이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올랐었잖아요. 그런 장세가 다시 한번 오기 위해서는 환율이 좀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어져서 그런 식으로 지수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 큰 조정 없이도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판단 아래에 저는 이제 현금 비중을 그렇게 높이진 않고 주식 비중 현재 있는 한 80% 90% 정도가 지금 주식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비율 그대로 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두산마켓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1월 4일 날 이제 민주당 발표가 나오면서 확정이 됐죠. 1월 4일 날 확정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이날 이제 거의 확실시 되면서 이날 이제 확실시 되면서 갭상승과 함께 엄청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 10% 정도의 상승을 보였었고요. 지금 그리고 나서 뭐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있죠. 물론 어느 정도 오른 건 확실하지만 큰 상승 없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관이 좀 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오다 보니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계속 박스권을 탈출을 못했던 차트이다 보니 이때 못 팔면서 좀 시간 낭비를 했던 그런 주주분들께서 이번에는 팔자라는 마인드로다가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강한 황소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감히 예측하던 건데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지금 현재 거래원별 종목 매매 동향인데요. 외국계 증권 전체 그 매수 현황을 보면요. 1월 4일까지는 어느 정도 관망을 하다가 이때부터 이제 바이든이 그러니까 블루 웨이브가 형성이 확실시 되면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현재. 즉 두산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 블루 웨이브 미국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의 기대감으로써 외국계 증권이 가장 빠르게 지금 매수를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러한 수혜가 점점 가시화되면 될수록 기관들도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 순서가 이런 그 좀 시장에서 소외받는 주식 같은 경우에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요. 그 다음 기관 들어오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개미들이 막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띠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크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 사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 1월 4일, 1월 5일 날 민주당 의석이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면서 강하게 지금 외국인들은 들어오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 있는 개인들이나 기관들은 크게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때 이렇게 엄청나게 눌리던 것들을 다 올려줬던 게 지금 오늘 올리고 오늘도 이제 올리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시행이 된다면 그때는 더 강하게 상승이 하겠죠.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 기관들도 동시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상승을 바라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하기에는 너무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이르다. 1월 20일 즉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약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그런 정보가 뜨면서 사람들이 오 뭐야 이런 게 있네 하면서 들어올 때 이제 팔기 시작하면 됩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미리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지금 확인을 하고 이내 이제 제가 한 달 전쯤부터 해서 12월 달부터 해서 매수를 진입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이제 주봉상으로 지금 4만 원대 적어도 4만 원대부터는 이제 팔 생각이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좀 급하게 상승이 나온다면 뭐 어떻게 팔지는 좀 대응법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단은 장기적으로 1월 말 2월까지는 목표가를 한 4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또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짚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엠바이오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가 굉장히 이쁘죠. 지금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박스권 중앙 라인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크게 떨구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 매수를 이때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사지 못했고요. 대응을 잘 못해서 이때 못 사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더 정확하게 이제 지지 반등을 보이는 날 제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8,000원에. 그러면서 지금 오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엠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정보가 뜨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GLP 산업인데 이 GLP 산업에 대해서 엠바이오니아가 크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게 정말로 공식화되고 발표가 나오면서는 주가는 뭐 크게 한번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굉장히 이쁜 차트죠. 지금 이때 이제 처음 상장을 하고 나서도 계속 좀 모양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주봉상으로 찍혀 올리면서 밑꼬리 달면서 상승을 한번 보일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이 굉장히 주봉상,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단타성으로도 굉장히 좀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바이오니아는 그렇게 보고요. 제가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때 한번 올릴 때 엄청 배 아파했었다고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전에 계속해서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오르고 나서 저는 이제 오를 때는 절대 사지 않고 떨어지고 조정 받을 때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어느 정도 반등 라인이라고 보는 이 14,500원 라인에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14,500원까지 한번 떨궈주는 거 확인하고 그때 바로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한번 상승을 봤을 때 저항 라인이었어요. 이때 한번 저항 라인이 곧 여기 조정장에서는 지지 라인으로 바뀝니다. 한번 이걸 뚫고 올라가서 급하게 한번 뚫고 내려올 때는 지지 라인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지지 반등이 나오는 거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만약에 한번 이게 이 지지 라인을
뚫고 내려간다면 더 추가 매수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제 뚫고 안 올라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뭐 계속해서 홀딩 할 생각입니다.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로서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연봉상으로 지금 현재 연봉상으로 이번 연도에 이번 연도에 강한 한번 장대 음봉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세적으로 아무래도 화학 업종은 이 사이클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에 한번 국면이 들면 큰 상승을 한번 보이거든요. SK 케미컬이나 이런 화학 업종들이 이번 연도에는 큰 사이클에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한번 조금 더 큰 상승을 보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뭐 콜드체인,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사업에 대한 그 부각성들 등등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수급이 한번 쏠릴 때마다 큰 상승을 보일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어져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때 이제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엄청 강한 상승을 보였던 부분에서 저는 좀 희망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지지 라인, 저항 라인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늘 엄청 많이 올랐죠. 오늘 엄청 많이 올랐고 지금 제가 매수했던 부분은 이후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타성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좀 오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매도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DICC 소송이에요. DICC 소송에 대해서 정리해달라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전에 영상에서 DICC 소송에 관련된 부분들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DIC 소송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두산 쪽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만약에 패소를 할 경우에는 이 주가가 엄청나게 큰 하락을 낼 거라는 생각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전 그런 리스크는 조금 좋아하지 않아서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 사실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긴다고 해도 그냥 지면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확률적으로는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어려운 배팅이다. 그래도 한 10% 정도 먹은 거에 만족하자라고 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일단 단타성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빠진 상태고요. 내일 이제 DIC 소송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해 볼까 생각합니다. 좀 복잡해졌죠.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 DIC 소송과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두산중공업 보도록 할게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많이 한번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올랐었죠. 반등이 한번 나왔었어요. 이때 그때 강한 반등이 나왔었고 지금 다시 한번 누르고 있습니다. 뭐 추세적으로 이 상승 추세로 변했다라고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거는 한 번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으로 이제 차트적으로는 보이고요. 아마 이제 기술적으로는 다시 한번 또 한번 하락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제 박스권 차트라고 했잖아요. 이 박스권 16,500원, 11,500원의 중앙선 라인인 13,500원 라인을 오늘 장에서 그 어제 장에서 한번 눌렸었죠. 그러니까 중앙선 라인을 한번 내려왔어요. 음, 그 전날에는 1월 11일에는 그 한번 뚫고 나가다가 다시 한번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예 그냥 눌려버렸어요. 중앙선 밑으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못 보이고 다시 한번 또 눌렸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잡혔어요. 종가가.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또 크게 한번 떨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앙선 밑으로 내려잡게 된다면 이 박스권 하단까지도 보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까지 한번 본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이제 물타기를 진행하셔도 괜찮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그 유정 리밸런싱이 되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전체적으로 호재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가셔야 될 만한 실적을 내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캐시카우 역할인 두산 바켓에 좀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업적으로 지금 두산중공업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는 강력한 건 맞아요. 근데 단기간적으로 수익화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두산중공업에서. 뭐 해외 원전 수주는 지속될 수 있겠지만 해외 원전 수주를 따낸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당장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할 수 있는 캐시카우를, 그러니까 사업화 시키려면, 유지하려면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두산마켓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지금 현재 두산마켓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버티겠지만 두산중공업이 엄청난 수익성을 가시하면서 낼 수 있는 시기는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음, 뭐 주가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바닥을 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지만 어,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이 11,500원 라인, 그리고 1,100원 라인, 이 라인까지는 와야지 공격적으로 한번 매수를 볼 수 있다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FNF를 제가 전에 관심 종목에서 한번 뺐었죠. 그때 이제 FNF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상하게 제가 요즘 이제 이수학도 팔면 오르고 FNF도 팔면 오르고, 이게 요즘 종목 그 감이 너무 떨어져. 그러니까 매수 매도 그 감이 너무 떨어져서 조금 여러분들께 그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러운데, 어찌됐든 종목에 대한 그러니까 저평가됐다는 거에 대한 이 매수 타점은 제가 어느 정도는 제가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인내심만 기른다면 여러분 고수익을 항상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내진 않습니다. 적어도 제 매매 스타일을 이해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최소한의 손실과 그 손실 대비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그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메모장 한번 킬게요. 아이고. 메모장 한번 키고, 그러니까 제 투자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보는 단타, 그다음에 스윙, 장기 투자,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단기 투자는 보통 이제 뭐 빠르면 하루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한 달 단위까지 봅니다. 저는 한 달까지 보는 사람들은 단타라고 봐요. 그리고 한 달 이후부터, 그리고 한 6개월까지 보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스윙 투자로 보시고요.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단위로 봅니다. 그래서 1년에서 뭐 플러스 알파 몇 년까지 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장기 투자라고 보고요. 이 그 기준이 되는 거는, 내가 한 종목을 매수했을 때 이걸 사고 팔고 하는 그 기간 단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서 내가 사고 팔고 하는 기간 단위를 뭐 3개월이나 그럼 스윙으로 보고요. 뭐 하루다, 아니면 한 달이다, 아니면 2주다, 이렇게 보면 단타성 매매라고 보고요. 1년 단위다, 1년에서 뭐 2년, 3년까지는 절대 팔지 않고 한 번 사면 1, 2년은 묵혀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기간 단위로서 이렇게 투자의 스타일을 메꿀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스윙 매매에 좀 속합니다. 아무래도 단타성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단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의 흐름을 정말 정밀하게 예측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 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시장의 흐름을 예측을 하기가 가능할까라는 부분에서, 물론 이제 제 주변에도 정말 손꼽히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차트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그 머리 회전 속도가 저의 한 5배, 10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뭐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로서도 큰 수익률을 냅니다. 제가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걸리면서 분석하고 생각하면서 투자하면서 매매하는 그런 속도를, 그 사람들은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그런 그 회전 속도를 갖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제 주제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했을 때 오를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종목들, 특히나 이제 한 두 달, 세 달, 지금은 저평가됐지만 두 달, 세 달 안으로는 크게 한번 시세를 받을 거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매집하고 팝니다. 그게 이제 저는 한 3개월 단위로 평균적으로 한 3개월, 4개월 단위로 이제 매도를 진행을 하는데요. 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수익 매매를 속하게 하겠죠. 그리고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장인 분들, 그리고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일반적으로는 이제 본업을 하시면서 시간을 이제 투자 쪽으로 시간을 많이 신경 못 쓰시는 분들이 장기 투자에 좀 안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단타성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금을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제 앞서 말했다시피 정말로 내가 똑똑하다. 모든 종합적인 것들을 뭐 하루 만에 매일매일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분석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단하셔도 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드뭅니다. 정말로 드물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다.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그냥 똑똑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스윙 매매를 추천드려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정말로 이제 남들이 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는 나는 이거를 사지 않을 거라는 원칙을 갖고 나는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지 않지만 한두 달 후에는 시장에 관심을 어느 정도 쏠리면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단위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FN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한번 크게 떨어지면서 굉장히 수급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매수를 진행했었고 매수를 또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83,000원 라인이 1차 매수가로 보고 2차 매수가는 8만 원까지로 보면서 이때 구간에서는 충분히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이제 제 생각을 공유해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지지분이했죠. 뭐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크게 뭐 떨궈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재미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재미가 없었는데 오늘 드디어 아니 이렇게 갑자기 뭐 고가가 20%가 올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갭 상승을 7% 띄우고 시작했어요. 하루에 뭐 해봤자 1, 2%씩 계속 그냥 이렇게 움직이던 게 한 달간을, 한 두 달간을 이렇게 움직이던 게 갑자기 오늘 한번 갭 상승을 크게 띄우면서 이 구간을 아예 그냥 씹어 먹어버리고 쭉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짜 누가 예측을 하겠어요, 사실 이런 거를. 그냥 단지 저는 이때 구간이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이렇게 갑자기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겁니다. 진짜 이걸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똑똑하거나 뭐 그냥 뭐 남들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인내심을 길러야 돼요. 음. 그래서 인내심을 길러서 조금 수익화 실현을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때까지 한번 싹이 틀 때까지 쭉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모든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관심 종목들은 그런 부분에 다 부합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굉장히 쌌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엔바이오니아도 저는 항상 이제 떨어질 때 제가 말씀드리죠. 이 구간도 싸다고 말씀드렸고요. 두산마켓도 똑같이 이렇게 떨어질 때 싸다고 말씀드리면서 매수 진행하고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엔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로 수익 구간이고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수익 구간 확실하게 짚었고요. 두산인프라코어도 싸다 생각해서 매수 매도 진행했고요. 똑같습니다. 이때 두산중공업도 매수 매도 진행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한번은 이렇게 조금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제 FNF를 진짜 이거 오늘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저 스스로에 대한. 제 스스로에 대한 다짐을 조금 했고요. 제가 이때 이제 매도를 진행하면서 FNF를 팔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FNF 중국에서 지금 현재 내수 소비재 시장을 강화하면서 FNF의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소비, 중국 매출 비중이 대폭 감소할 거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런 모멘텀으로 상승이 없을 것이다라고는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너무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갔다, 너무 매도를 결정을 지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회복 모멘텀이 진행이 되면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나름대로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진행했던 부분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저 스스로에 대한 좀 반성이 있으면서 오늘 장을 마무리 지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좀 제가 뭔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종목 정리, 그리고 지수 정리, 그리고 제가 이제 매도를 진행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자세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질문사항 있으시면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